여러분 안녕 지은이에요. 수다 떨기에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커피를 좀 내려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요게 오늘 만들 커피고, 사실 나는 커피 끊은 지가 꽤 돼가지고 거의 잘 안 마시고 가끔 놀러 가거나 어디 커피숍 가면 그냥 디카페인 커피 정도 뭐 가끔 한 잔씩 마시는데, 예전에 제가 그 나트랑 갔을 때 산 건데 얘는 그 디카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류도 안 들어있고, 이게 그 베트남에서 베트남 커피를 내리는 기구거든요. 오늘은 이야기해볼 주제가, 내가 최근에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제일 많이 댓글이 달렸던 게 결혼하고 나서 경제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왜 궁금할까가 일단 첫 번째 의문이었어. 계속 달리더라고. 계속 그걸 물어보시고, 심지어 이제 방송 나가니까 방송에서 작가님들도 그거를 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찾아봤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건가? 이슈인가? 좀 찾아봤더니 많은 분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경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되게 많이 하더라. 돈을 벌어서 이거를 한 사람이 다 관리하는지, 아니면 뭐 둘이 각자 이렇게 뭐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뭐 참고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이런 데 가서 뭐 비싼 거 먹고 이렇게 좋은 거 하는 거 다 JJ가 내는 거 아닐까. 특히 TMI 채널에 그런 글도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경제권 누가 돈을 더 많이 쓰냐? 분명히 너다. 결혼 이후에는 솔직히 그런 것 같아. 누가 결제를 해도 결국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왜냐면 그 결혼식에서 현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빨강 파랑이 아니잖아. 이게 보라로 완전 섞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네 거 내 거를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없고, 그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생기니까 그거보다 더 벌더라고. 거기에는 그 숨어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내 남편의 노력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촬영을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하루에 촬영을 하나밖에 못해. 근데 내가 촬영 전후 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강아지 산책도 전날 미리 다 시켜주고, 준비할 것도 다 준비를 해주고, 뭔가 내 일상생활에 여유가 좀 생기고 내가 물리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조금 줄어드니까, 그럼 그 시간에 나는 조금 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정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구나 하는 향상심이 마음에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무래도 내 남편과 함께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라고,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게 불타오르게 돼요. 그런 사람마다 능력이 다 있겠지만, 사실 그 동기부여를 얼마나 내가 채찍질을 하고 내가 내 일을 이렇게 시간을 계속 들이고 더 할 수 있는지, 이 동기부여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나이가 되면 쭉 떨어진단 말이야. 그냥 현실이 좀 안주하게 돼. 예전에는 일을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면 사실 막 한 일주일 동안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방법이, 내 스스로 그거를 깨고 부시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물론 나 이제 강아지가 있으니까 우리 푸딩이 안고 막 이렇게 막 푸딩이랑 힐링을 좀 하다 보면 다시 이제 좀 일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 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금융치료라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을 썼는데, 내 남편이 있으니까 매일 퇴근만 하면 남편이 또 나를 어와둥둥 해준단 말이야.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 오늘 뭐 일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지, 뭐 그러면서, 그게 사실 하루의 모든 피로가 싹 풀리고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새 기분으로 새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 그렇게 내 심리적으로 또 나를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항상 이렇게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또 반으로 나눠주잖아요. 그게 꼭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내 생산성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 있어. 그랬을 때 그것은 과연 누구의 몫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우리 부부 같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맛있어. 딱 좋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둘이 맞벌이를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아예 한 사람만 돈을 벌 수도 있어. 부부 사이에 되게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도 물론 지금 당장의 수입,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재산이 얼마야, 이것만 본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좀 얼마나 잘 서포트해줘서 우리가 같이 미래에 이러한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겠구나를 보면서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직장을 다녀서 돈을 얼마를 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그럼 그 직장 그만두면 또 어떡할 거야? 그 직장이 아니면 또 어떻게 될 거며 갑자기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어. 그럼 어떡할 거야? 되게 많은 변수가 존재하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누가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적게 벌고 너는 벌고 난 안 벌고 라고 해서 다투거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이런들 저런들 결국에 두 사람은 공동체이고 결국에 서로 일을 할 때 서로에게 힘을 받아서 서로가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뭐 많을 수도 있지. 근데 또 어떨 때에는 줄리엔이 한 번에 되게 큰 목돈을 벌기도 하는 거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미래이긴 하지만 줄리엔이 어느 날 갑자기 헐리우드에 유명한 영화배우로 데뷔를 하는 거야. 마블에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줄리엔이 돈 훨씬 더 많이 벌고 나는 이제 또 사이드 잡이 되겠지. 금액으로만 놓고 봤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기회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조금 더 잘 이렇게 커리어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고민하고 모든 길을 같이 걸어나가는 거거든. 우리한테 경제권은 그냥 그런 거야. 우리 내 회사로 봤던 줄리엔이 일할 때 뭐 줄리엔 회사로 봤던 그거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쓸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쓴다고 하는 표현도 좀 웃긴 게 어차피 결국에 공동 재산이니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결국에 서로 만약에 네 돈 내 돈 내가 이번 달에는 얼마가 더 들어왔는데 너는 나한테 이만큼 빚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그때 이후부터는 어라? 네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 서로가 더 이제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적이 되어버리면 결국에 같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에서 모든 게 다 네 거, 내 거, 내 목, 너의 목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부부 생활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이잖아. 동거인만도 못하지.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고자 결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는 결혼에 있어서 경제권 자체는 네 돈이 내 돈, 내 돈이 네 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이건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가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퇴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게 에너지가 다 빨려 있거든. 이거를 충전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쉬운 일은 아니야. 일을 다 하고 나서 들어온 사람도 이렇게 방전되어 있고 항상 힘이 없고 항상 짜증나 있는 모습으로만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을 대한다면 예를 들어 아니면 너는 유튜버잖아. 그게 뭐가 힘들어? 넌 사장이잖아. 나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거밖에 안 벌면서 뭐 그렇게 유세 떨어. 뭐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했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껴지겠어요? 내가 존중받는다고 안 느껴지겠지. 내가 그때부터는 돈을 갖고 유세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만큼 벌어다 주는데 너는 하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거울이 되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니까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 배려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경제권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상호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줄리엔하고도 항상 그런 대화를 많이 했어요. 누가 일을 많이 하고 덜 하고 더 편하고 그런 건 없다. 어차피 부부고 내가 힘든 날은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이 사람이 힘든 날은 내가 또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일에 물론 뭐 어떤 일이 더 힘들고 어떤 일이 덜 힘들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 객관적인 지표에서. 하지만 주관적으로 본인들이 느꼈을 때는 자기 일이 다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 누군가에게는 뭐 촬영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제일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람한테 시달렸어. 내가 촬영은 없었지만 그럼 그게 제일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하고 들어왔을 때 나는 매일 출근하고 줄리엔은 연예인이니까 약간 오프인 날도 있고 바쁜 날은 하루 종일 촬영인 날도 있어. 심지어는 막 1박 2일 촬영인 날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출근하고 들어오면 줄리엔이 항상 나를 치열업 해주고 요즘 같은 때에는 줄리엔이 무슨 촬영 한 건을 계약을 해서 그거 시리즈를 찍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한 달 내내 갑자기 스케줄이 잡히기도 하고 촬영이 있는 날은 오전부터 나가서 밤까지 촬영한단 말이야. 이럴 때에는 또 내가 최대한 신경 써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게 이제 핑퐁이 되면 경제권에 있는 부분까지도 이게 결국에는 이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같이 번 돈이다 라는 생각이 되니 우리는 경제권에 대해서 뭔가 이걸 경제권이라고 놓고 부르는 것도 조금
애매한 거지. 어쨌든 공동 돈인데 그냥 어디 들어있느냐에 사실은 차이인 거고, 무슨 일이 생기거나 돈을 쓸 때 되면 결국에 여기 있는 돈 먼저 쓰고 여기 있는 돈 나중에 쓰고 결국에 다 쓸 거야. 그리고 이제 믿음이 서로가 있지. 우리가 일단 둘 사이에서는 머리를 쓰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아. 전혀 계산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거 같아. 이거는 결혼할 때부터 있어. 결혼 비용을 계산할 때. 나는 이제 그런 거를 들을 때 진절머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돈을 누가 더 많이 쓰고 어디서 돈이 더 많이 나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생각이 난 들더라고. 아니 지금 현재 잔고가 더 많으면 더 많이 내면 되는 거잖아. 그 돈이 다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얘가 2를 갖고 있고 내가 5를 갖고 있어. 그럼 합치면 7이잖아. 근데 결혼할 때 무조건 우겨서 얘 2, 나 2를 넣어서 4를 채워야 된대. 그럼 결국에 남은 건 3이잖아. 결혼하고 남은 돈은 3이라니까? 이 돈을 갖고 같이 사는 거잖아 결국에. 아니면 얘가 4를 내고 얘가 안 내든, 아니면 그냥 얘가 3을 내고 얘가 1을 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어차피 남는 건 3인데. 근데 그런 계산법들 자체가 뭔가 정말 회계 장부 계산하는 것처럼 딱 정형화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때만 계산하고 자기 유리하지 않을 때는 계산을 또 안 하네. 나는 그런 거에 진절머리가 난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결혼 비용은 반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혼식 때도 그러면은 신랑 신부가 각자 오신 하객들을 또 반반 해야 된대. 그러면은 축의금은 뭐 합쳐서 그냥 거기서 결혼식 뭐 비용을 대야 되는데, 아니 그럼 축의금 저쪽 신랑 쪽에서 더 훨씬 많이 들어왔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처럼 정확한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럴 거면 계산을 왜 해? 어차피 계산할 수 없는 걸 계산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 이걸 하루하루 계산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어이없이 생활비에서 생리대 값은 네 돈으로 개인 돈으로 계산해. 이건 공동이 아니냐. 생리는 너가 하는 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결국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그냥 흔히 용돈이라고 하지. 자기 사고 싶은 건 자기 돈으로 사요. 사고 싶은 거 쓰거나 먹고 싶은 거 먹을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어떤 큰 거를 구입하거나 금융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 거 할 때 그 돈도 내가 다 계산해서 생각을 해. 내가 얼마 있고 네가 얼마 있으니까 우리 요걸로 같이 요거해서 뭐 하자. 그리고 뭐 각자 부모님 계시니까 부모님 이제 또 노후도 우리는 챙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엄마가 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줄리엔 너도 항상 너 통장에 한 얼마 정도는 너희 엄마가 갑자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킵해놔. 나머지 부분은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쓴단 말이야. 그럼 이제 줄리엔은 자기 개인 돈 그래도 있으니까 뭐 적지 않아. 꽤 있어. 근데 돈을 많이 안 써. 보면 그 개인 돈을 뭐 사는 줄 알아? 내 영양제. 내가 영양제 안 챙겨 먹으니까. 이런 거. 여기 얼마 있는 거 알고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내가 알고 있고, 줄리엔도 내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지 알고 있고, 우리 항상 공유하니까 우리 재산이 이렇게 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번 달에 형성돼 있구나.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서로 엄한데 돈 안 쓰니까. 명품 쇼핑을 뭐 몇천만 원씩 해요. 그러면 또 줄리엔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벌어 내가 쓰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줄리엔이 막 예를 들어 게임하면서 맨날 거기다가 편지라고 도박하고 이랬으면 뭐 하는 거야. 옛날에 그랬어도 이제 너는 유부남이잖아. 근데 우리 둘 다 그런 거 없어. 그게 가능하니까 이런 형태로가 가능한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이 형태가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심플하고 서로 만족감이 높아. 부부의 성향,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서로의 존중과 배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서로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경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그 형태가 다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에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누구의 돈으로 무언가를 할 것인가, 누가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안 벌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온 거지.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계산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경제권이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왜 돈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잖아. 왜냐면 결국에 이 돈 문제가 전체적인 관계의 문제를 흔들 수도 있겠더라고. 신혼 때 잘 대화를 하고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결국에는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싸움이 나게 되겠더라고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존중받길 원한다면 사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줘야 돼요.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너는 왜 나한테 이런 말 안 해?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를 사실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아, 나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제일 빠른 방법은 내가 먼저 보여주는 방법인 것 같아.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그걸 느끼게 만들어. 그래야지 그 사람도 결국엔 변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청개구리 같아서 거기다 대놓고 너는 왜 이래?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행동이 변하나? 쉽게 변하지 않아요. 배려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가치를 좀 인정해주고 신혼 초에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부부의 뭐 경제권은 사실 경제권이랄 게 없어요. 되게 계산을 안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특수 케이스다. 너무너무나 특수 케이스라서 사실 내가 돈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광고비도 다 받거든. 우리 TMI 채널 광고 들어오면 내가 광고비 다 받잖아. 그럼 또 회사에서 들어오는 광고비 집행할 때 여행 가잖아. 그럼 그 여행비는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모든 것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니꺼 내꺼 따지기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애매하고 걱정하실 것도 없고 걱정할 게 없지. 나는 더 이상 옛날에 그 JJ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낸다는 그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 내가 돈을 쓰잖아. 줄리엔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 그거를 아싸 나는 공짜다 이게 아예 아니야. 이미 마인드셋 자체가 줄리엔이 돈을 받아도 내 돈이야. 남편이 어디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 TV 프로 출연했어요. 돈을 받아왔어요. 아, 돈 받았다.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 가니까 이해가 갔어요. 결혼 막 오래되신 차수 되신 분들이 나중에는 결혼기념일에 선물 사오면 그것도 너무 비싼 거 사오면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것도 내 돈이고 내 생활비니까 결국에는 공동 생활비잖아요. 그렇게 결국에는 바뀌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거 정도 얘기하면 되나? 경제 엄청 많이 했어요.